토크 채널 라이프 토크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컷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라이프 토크를 진행하면서 라이프 토크에서 여러 가지 라이프에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제품들을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역사가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또 스토리가 있는 제품을 주로 했는데 그래도 나름 라이프 전문 토크 채널이다 보니 그래도 이게 최신 라이프 정보, 그 다음에 최신 제품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채널의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최신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신 2018년도 최신에 발매된 라이프, 그리고 브랜드도 유수의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라이프 브랜드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좀 최신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제 제로 톨러런스 나이프입니다. 네. 제로 톨러런스 나이프. 어떤 브랜드죠? 제로 톨러런스 나이프는 2006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흥 브랜드입니다만 파릇파릇합니다. 2016년도는 이 카이그룹 산하에 있는 그 일종의 커쇼 그룹의 커쇼 나이프의 자매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쇼 그룹은 이제 카이 그룹이라는 그 그룹 내에 이제 있는 브랜드로서 대중적인 나이프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이제 슌이라는 그 주방칼에 또 대박 그 브랜드를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GT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든 거죠. 일종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커쇼가 도요다면 GT는 이제 렉서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현대 뭐 제네시스 뭐 이런 제품 되니까. 아니 브랜드를 따로 떼는 거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시도를 뭐 전에 다른 나이프들도 많이 여러 번 했죠.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처음에 나이프까지 시작했을 때는 뭐 시장 자체도 작고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보통 그 특화된 어떤 그 나이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예.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고 점점 시장도 커지다 보면 다양한 이제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걸 아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상품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저가 제품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특화된 멀티툴을 만들 수도 있고, 고급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중저가 제품을 만드던 회사가 갑자기 고급 브랜드를 만든다. 근데 이거를 같은 브랜드로 한다면 과연 이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보통 싼 걸 만드는 데가 갑자기 고급 브랜드 내놨다고 해서 야, 저 제품이 그 가치가 올라가느냐, 그런 건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고급 브랜드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가 이제 좀 아무도 수요 자체는 중저가 시장이 더 크니까 요즘 싼 걸 만들어 좀 많이 팔아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가형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브랜드 자체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에 이런 시도를 한 게 있는데, 벤치메이드에서 이제 주로 고급 제품을 만드는 벤치메이드가 좀 이제 중저가 시장을 좀 해보려고 레드 클래스라는 제품을 만들었죠. 분류를. 이거는 중국제 OEM 제품들이었습니다. 순간 금방 없었잖아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네 당장은 팔아서 어땠지 몰라도 이게 길게 보면 결국 자기네 브랜드 자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브랜드 깎아먹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위형 평점 바로 같은 것 같아요. 1년인가 하고 바로 없애버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스파이더코에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같은 이런 생각인데, 버드 나이프라는 이제 또 저가형 이제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브랜드를 별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 스파이더코라는 같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별로 그 어필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소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스파이더코의 아이덴티티라던가 이런 거 심지 못하고 그냥 뭐 싸구려, 그냥 싼 마이 나이프 정도, 이 정도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스파이더코 자체가 워낙 또 이 실험 정신이 강하고 다양한 모델을 많이 만들고 또 없어지고 하니까 확고한 그런 또 어떤 브랜드 어떤 같은 자사 제품 중에서도 라인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커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조금 인지도가 조금 좀 떨어져요. 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쪽 라인을 보면은 커쇼 브랜드의 규모라던가 라인업이라던가 판매 규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해외 그런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면은 언제나 커쇼의 제품들이 상위 랭크 판매 베스트셀러에 있어요. 상위 랭크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카이그룹도 일단 규모가 상당합니다. 뭐 해외 뭐 일본의 각종 시칼 시장이던가 세계적인 시칼 OEM 시장을 되게 많이 잡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정도에 지금 지에로 톨러런스가 그 오픈이 되었는 그 런칭이 되었는데 그때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택티컬의 열풍이 불었던 때였어요. 뭐 스트라이더를 그 위주로 해서 되게 하드코어 그런 밀리터리 느낌, 그런 마초적 느낌이 이제 물씬 풍기는 그런 나이프가 득세하던 시기에 이제 커쇼델의 제품을 보면은 또 그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실용성은 좋고 가격대도 괜찮고 이렇게 품질도 괜찮은데 뭔가 그런 그 터프한 그런 마초적인 느낌의 그다음 그것도 동시에 또 정밀함 또 좀 어떻게 어필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커쇼 나이프에서 이제 제로 톨러런스를 따로 분리해서 이제 만들 때는 뭐 그 당시 이제 가장 그 유행이었던 이제 택티컬 나이프, 또 컴뱃 나이프, 그다음에 또 헤비 듀티 나이프. 그러니까 주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타겟을 잡았고, 또 커쇼 자체가 워낙 또 폴더 나이프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폴더 나이프를 많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또 제로 톨러런스는 이제 신흥 브랜드답게 그 자기 디자인보다는 이제 그 유명 디자이너를 많이 섭외해서 초기 제품들이 이제 뭐 캐노니언이라든가 그 스트라이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을 받아다가 제품을 만들었고, 초기 제품들은 지금 제품들하고는 조금 격이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스트라이더풍의 폴더와 그 다음에 뭐 픽스 나이프도 그런 종류였고요. 하여튼 그렇죠. 일종의 그 당시 유행하는 택티컬 나이프 중에서도 헤비 듀티용 폴더에 가까운 타입이었습니다. 지금 저 초반에 나왔던 제품들 보면은 그 약간 캐노니언 디자인에 캐노니언 더하기 스트라이더 폴더 나이프의 그런 프레임락 메커니즘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봤을 때는 뭔가 좀 타이거 스프라이트 무늬에다가 뭔가 좀 동글동글해진 스트라이더 뭐 폴더 느낌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때 폴더 나이프는 약간 좀 아이덴티티가 좀 부족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시장에서는 반응은 좀 먹혔잖아요. 그런 게 좀. 아니 일단은 그 당시 생각으로 볼 때는 스트라이더하고 뭐 스트라이더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스트라이더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더와 똑같은 재료를 쓰면서 스트라이더 값의 반이니까 상당히 매력 있는 상품이었죠. 그 다음에 뭐 완성도 자체는 뭐 높았죠. 스트라이더 더 좋았죠. 스트라이더보다 더 낫다고 볼 수 훨씬 있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스트라이더 제품은 이게 막상 또 그렇게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근데 제대로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제로 톨러런스 제품을 구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바리에이션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캐노니언하고 믹스드의 작품인 그 0300, 뭐 0301 이런 시리즈는 이제 바리에이션 4종류 좀 있었고, 그다음 미니형인 0350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그 수요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부츠식의 이제 대거 나이프도 있었고. 그렇죠. 백업 나이프, 그다음에 픽스 나이프도 GT100이라던가 바이오넷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스트라이더 바이오넷 스타일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여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느 정도 스트라이더나 그런 거에 그늘에 벗어나서 뭔가 좀 제로 톨러런스가 좀 나름의 그런 아이덴티티와 정밀 커쇼에 가지고 있는 좀 정밀 기술, 정밀 폴더, 그다음에 그 브랜드의 좀 아이덴티티를 확보했던 게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또 브랜드 나이프 디자이너 중에 하나인 힌디어 디자인의 그 0561이 전 의미가 있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커쇼가 아니라 GT를 지금 현재까지 역사를 봐서 한 3기 정도 나눠본다면, 초기는 캐노니언 스트라이더의 이제 그 택티컬 헤비 듀티 폴더, 그다음에 이제 중간이 이제 리킨더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EDC 폴더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할 신캡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킨더러가 이제 영입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 GT의 나이프 라인업이 확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 무겁고 둔중하고 그럼 이런 제품들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이제 보다 좀 가볍고 젠틀하면서도, 정밀하면서도 그다음에 심플하면서도, 그다음에 이제 좀 핸들이라든가 이런 좀 또 공을 많이 들인 모델들, 그다음에 점점 이제 어시스트 같은 걸 많이 쓰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계기로서 이제 점점 썸스터드 같은 방식이 없어집니다. 그죠. 네. 플리퍼 스타일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그 가장 KVP 베어링 피봇을 쓴 게 되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커쇼의 이제 일종의 뭐 특허라고 볼 수도 있는 그 피보팅 장치인데, 사실 그 전에도 볼 베어링 시스템을 뭐 폴딩 나이프에 안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쓴 건 이제 대표적으로 코치라는 그 브라질의 그 발리송 메이커인데, 발리송 피봇에 볼 베어링을 썼어요. 근데 이거는 그 피봇에 홈을 파고 거기다가 진짜 볼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 볼이 빠지는 수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에 비하면 이제 그 KBT 이제 볼 베어링 시스템은 원판 디스크 안에다가 볼을 박아놓은 겁니다. 박아놓은 거라서 이거는 아예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그 메커니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릭 힌디어가 영입이 됐고 그다음에 유명한 디자이너도 이제 RJ 마틴이라던가 그다음에 렉스포드 그다음에 또 터프한 스타일을 잘 만든 렉스포드 디자인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0777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0999 되게 스페셜한 어떻게 보면 실용성보다는 되게 디자인적 능력 그다음에 정밀 가공 능력을 또 돋보이 또 리미티드 에디션도 많이 나와 있고 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이제 또 GT를 어느 정도 요즘에는 이제 인지도 있는 이렇게 중상위, 상위 브랜드를 올려놓은 가장 역할이 있는 이제 신케비치의 디자인을 주로 달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케비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시로그로브 쪽의 디자이너로 유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위주에 돌아가던 나이프 그런 시장들이 우리 동구권이나 러시아에도 이 정도 한다.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인공위성도 올리고 미국하고 맞짱뜨던 나라인데 칼 하나 못 만들 소리야. 되게 부각이 된 그런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독특한 그 디자인이 있었고 그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필하면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인기를 얻으면서 뭐 출발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뭐 미국 나이프 디자이너로 봐야죠. 제일 많이 팔아준 데가 거기니까. 근데 신케비치가 뭐 러시아인가요? 그럼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계라고 하는데 근데 그 러시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신케비치는 러시아 성이 아니라 저기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 쪽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상은 뭐 그쪽에 왔을 수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원래 오늘 준비한 건 이제 신케비치에 되어 있는 원래는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또 모델들. 0452가 바로 이제 신케비치 디자인 이제 포문을 연 건데 이거 사실 이거보다 전에 이제 0454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둥글둥글하잖아요, 이게 좀.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있으면. 근데 이제 커스텀 그러니까 신케비치 커스텀을 이제 대량 생산을 양산화시킨 모델로 이제 나온 게 0454 모델. 0454. 얼룩무늬 돼 있고 딱 그거. 네. 그냥. 그 이제 그게 조금 손을 본 게 이제 0452 모델인데 이건 나올 때부터 이제 이미 뭐 기대를 많이 모았었죠. 뭐 디자인은 뭐 신케비치 대표적인 그 디자인을 이제 쓴 데다가 그다음에 KBT 볼 베어링에 그다음 플리퍼스 타입에 일단 카본 파이버 핸들에 티타늄 핸들. 예. 그러니까 풀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S35BN 그렇죠. 최고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최고의 재질을 갖췄고 그다음에 뭐 완성도는 또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가격을 생각하면 크리스 리브의 한 3분의 1? 한 200, 그 정상가가 한 300불? 300불 안 됩니다. 안 됐죠. 한 260, 70불? 예, 7, 80불?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품질은 매우 우수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외부 디자인을 쓰더라도 이걸 만들면서 이제 그 제조사에서 이제 이 디자인을 외부 걸 쓰긴 쓰더라도 스파이더포 같이 자사의 그 틀에 묻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로트론스는 이제 그 점을 잘 적절히 조절을 한 거죠.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가 다 녹아들은 것 같아요. 디자인의 그 존재감도 살리면서 어떤 또 자기네 그 제로트론스 특유의 또 어떤 분위기도 있고 그런 점에서 0452가 빅히트를 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0450이라는 미니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미니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티타늄 핸들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카본 파이버 핸들 버전이죠. 이거는 G10인데 일종의 이건 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나왔던 거고 이제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 이게 제일 싼 거긴 한데. 근데 이제 GT의 이제 그 마케팅 중에 좀 재밌는 게 한정판을 갖다가 미리 뭘 만든다고 뭐 다른 메이커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GT는 좀 그게 이제 갑자기 기습적입니다. 뭐 이번에 뭐가 몇백 개 나오는데 뭐 이런 식이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기존 모델에서 이제 뭐 보통 다른 메이커들의 한정판을 보면 기존 모델에 재료를 업한 건데 이미 GT 나이프들은 뭐 물리적으로는 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한정판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색상을 다른 걸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042 모델의 블랙 블레이드 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건 이제 뭐 핸들을 갖다 또 파랗게 만든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있죠. G10 핸들 그 카본이 아니라 G10을 사용한 그런 버전도 그렇죠. 있고. 그것도 작년에 나왔던 일종의 한정판이었고. 플러스 그다음에 이렇게 티타늄 쪽을 파란색으로 만든다던가 뭐 금색으로 만들었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한정판이고 한 번 만들고 나면 안 만들기 때문에
더 이제 뭐 나중에 보면 가치가 더 올라가고 근데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GT 나이프가 중국 가게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가끔 무슨 중고 사이트나 무슨 뭐 컬렉션 사이트를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각종 사이트들에서 이게 신케비치 나이프의 그런 후기들 사용 후기를 보면은 뭐 엄청납니다. 무슨 뭐 브레이드 HP라던가 나이프 센터에 보면은 뭐 거의 뭐 퍼펙트한 나이프다. 또 보시면은 되게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그 시로그로브 디자인을 좀 많이 땄지만은 거기에 또 실용성을 좀 더했고 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볼베어링 피봇이 정말 뭐 진짜 실키한 뭐 조작감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조작감이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또 카본의 가공 같은 것도 아주 깨끗하고요. 뭐 카본 가공 같은 거를 잘 제대로 못하면은 이게 약간 이제 그 카본 표면이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는데 제로 톨러런스 나이프는 뭐 카본 가공 정말 훌륭하고 그다음에 티타늄 가공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기업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이 제로 톨러런스의 그 저기 모기업인 카이는 일본계입니다. 자본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 제품의 마무리,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시야게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꼼꼼한 편입니다. 커쇼 나이프도 그렇고 GT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점이 이제 더 우리나라 이런 데는 더 어필이 되는 거죠. 보통 미국 나이프들은 조금 마무리가 거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또 개성스러운 건데 그 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커쇼를 다시 이제 기획의 커쇼 나이프를 리뷰를 하긴 할 건데 그 커쇼 발음이 일본어 같은데 이렇게 일본어예요? 커쇼?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원래 창업자 이름 피트 커쇼입니다. 그런 거 미국인인데 이분도 이제 거버에서 일하시다가 나가서 차린 건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카이그룹에서 인수를 하는 거죠. 근데 브랜드는 남겨두고. 커쇼가 또 일본계는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미국 사람 이름이었네요. 옛날 그 커쇼 카탈로그 보면 그 창업자가 이제 뭐 등산복 차림으로 뭐 칼 들고 있는 사진 나오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창업자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제품 또 0450도 그 EDC 나이프로 아주 또 좋습니다. 아까 0452의 축소형이지만은 또 아주 정말 가쁘네요. 또 정말 가뿐한 무게에 그 EDC 사이즈로 정말 그 안성 맞춤이고요. 여기도 동시에 또 베어링 피벗 시스템을 써가지고 아주 정말 부드러운 오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벼워요. 어떻게 보면 그 고급 EDC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뭐 소개해드렸던 스파이더코 제품도 있지만은 그게 또 이제 좀 뭐 보급형 그러면은 이 제품은 정말 진짜 그 실용성과 동시에 그런 품격과 그런 것까지 되게 두루두루 갖춘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소개시켜드릴 것이 이제 또 최근에 신제품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이건 신제품이죠. 아니요 이게 말고 이 디자인 자체가 이제 그 페르시안 블레이드로 만든 신케비치 디자인의 0460 모델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시로그로브의 플루초키라는 오리지널 모델이 있어요. 그렇죠. 오리지널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작년에 나왔죠, 얘는. 네. 작년에 나와서 초반에 좀 아쉬웠던 게 품질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그 가공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트 스틸의 가공, 그 다음에 카본 파이버도 일반적인 카본 파이버가 아니라 이게 브라스 카본 파이버인가? 그렇죠. 약간 좀 이제 그 황동색이 좀 들어간 그런 그라스 파이브 그 카본 파이버 모델 찾는데 좀 작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EDC 모양 EDC로 쓰기에는 뭐 예쁘긴 하지만은 좀 택티컬한 멋이 좀 좀 아쉬웠었는데. 또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었던 것처럼 좀 볼륨업 사이즈업을 해줄 수 없나 한 것에 이제 GT가 좀 화끈하게 좀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또 0462가 이제 최근에 그 입수된 제품인데요. 정말 사이즈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지금 저는 이제 적당히 사이즈가 커지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엄청 불렸어요. 엄청 불렸으면서 동시에 그 GT 특유의 정밀함과 동시에 또 약간 그 택티컬한 느낌의 좀 터프함까지 더해서 저는 맨 처음에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사이즈가 동시에 커지면 이제 무게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자세히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 안 티타늄 프레임 안까지 다 팠어요. 파가지고 되게 경량에 되게 좀 중점을 뒀고 각쪽이 피봇 부분이라던가 이런 쪽도 이제 예쁘게 다 각인을 넣어가지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그런 감성 살아있고 또 높은 품질까지 참 진짜 그
지금 올 상반기가 아직 안 지났지만은 정말 좀 두각을 좀 보인 제품 같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쇼가 신제품 3개밖에 안 냈는데 그래도 그거 3개밖에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이 정도 하나면은 충분히 뭐 진짜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받을 좀 그런 제품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품?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예. 저는 뭐 이런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나이프 자체로서 본다면은 네. 보통 나이프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한 사이즈가 이제 히트를 하거나 이제 이게 유명해지면은 좀 미니 사이즈를 만들거나 예. 큰 라지 사이즈를 만드는 게 이제 보통인데 뻑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통 뭐 그런 뭐 거버도 있고 뭐 네. 벤치메이드도 있고 그런 모델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거버에 그러니까 뭐 하나 히트하면 그거에 미니 모델을 내놓거나 라지 그거에 좀 이제 큰 모델 네. 이렇게 내놓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줄이긴 줄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례를 맞춰서 정확하게 다 이렇게 모든 부분을 똑같이 줄여주면은 그 모양이 그대로 느낌이 사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썸 스터드 같은 걸 쓰는 문제는 여기에 썸 스터드가 있었을 때 이거를 미니를 줄이게 되면 이게 너무 바짝 붙기 때문에 쓰기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세벤자의 미니 모델을 음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이 줄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보기에는 딱 좋은데 이게 쓰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 썸 스터드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플리퍼를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된 거죠. 이런 그렇죠. 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모델 히트하게 되면 미니 모델을 만드는 게 보통인데 이거는 처음 미니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내놓은 걸로 봐서 아마 작년에 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큰 걸 나중에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였지 미리 두 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작은 거를 큰 걸 작게 만드는 것보다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건데 왜냐면 작은 걸 크게 만들면은 이제 어떤 사용상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이프가 좀 둔해지는 느낌을 가져요. 예를 들어 거버의 그 애플게이트 폴더를 보게 되면은 코버트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큰 컴뱃 모델을 보면은 이거는 애플게이트 모델에 약간 느낌이 안 나고 좀 둔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 신캡시 특유의 그 날렵함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이 만든 것 자체가 아주 우수한 거죠. 그렇죠. 그 보시면 이게 요즘에 또 그 페르시안 블레이드가 뭐냐 마이크로텍의 뭐 보르카 같은 것도 있지만 좀 이제 제가 히트를 치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무섭게 생겼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런 약간 올라간 모양이 그 블레이드 여러 가지 커팅이나 뭐 슬라이스를 할 때 그 엣지가 그 물체 표면에 되게 엣지를 닿는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 보기엔 좀 무섭게 생겼지만은 막상 또 실용성이라던가 뭐 실제 용도로 쓰기에도 되게 나쁘지 않은 그 블레이드 형태고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핸들도 약간 핸들이 그 블레이드가 위로 올라가면 동시에 핸들은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디자인적으로 좀 이제 꼬일 수가 있는데 뭔가 언밸런스가 올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형태 그런 페르시안 블레이드에서 오는 그런 그 디자인적 문제들도 아주 디자인 탁월한 신케비시의 디자인적 감각으로 잘 진짜 뽑아낸 그 제품 같습니다. 시로그루브의 그 프루초키를 뭐 입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이게 뭐 카피품이라든가 뭐 대체품이를 떠나서 그거에 이상의 그런 그 제품의 그 품질과 브랜드 디자이너 아이덴티티를 갖춘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 같이 히트작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또 분명히 좀 다르긴 형태의 칼이긴 하지만은 그 디자이너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아주 고품질 또 모델이라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미국에서도 판매 그 제로 톨레런스가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겠죠. 더 이상 메이저로 올라갔죠 이제는. 솔직히 저는 메이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초기에 내놨던 거하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죠. 체인지가 된 거죠. 처음에 내놨을 때는 이제 택티컬 헤비 듀티 폴더, 컴뱃 폴더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도시의 EDC 보다 이제 광범위한 이제 EDC의 개념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과거에 이제 쓰던 이제 그 0350 모델은 지금도 뭐 생산이 됩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라인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얇고 가볍고 날렵한 모델이 대부분이거든요. 가벼운 재질 많이 썼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이 된 거죠. 그럼 커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커쇼는 거의 버기랑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커쇼라 보면 그거 전혀 다른 느낌인 것이 어떤 이제 체질 변화를 이제 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의 그 또 어떤 정통성을 계속 살리는 기업도 있는 건데 제로토너스는 이제 어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시대의 변화를 읽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GT의 그 수많은
대표적인 제품도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신케비치 제품을 좀 알아봤고요. 그 뭐 간단하게 뭐 네. 마무리해 주시죠. 신케비치가 좀 한창 이제 그 핫한 디자이너를 볼 수 있는데 뭐 신케비치는 뭐 워낙 알려져 있지만 신케비 디자인의 특징을 딱 간결히 요약하자면 아름다움과 기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케비치가 만든 그러니까 디자인한 뭐 커스텀 나이프라든가 만든 제품들 보면 대부분 다 실용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실제 써보면 또 그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근데 또 보기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프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가령 실제로 그런 일 하지 않더라도 야, 저 칼은 정말 잘 찌를 수 있겠는데 저 칼은 정말 잘 벨 수 있겠는데 이게 바로 나이프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보통 대거 나이프라든가 보이 나이프가 아직도 사랑받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준다는 거고 일본도가 또 사랑받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신케비치 디자인은 아주 그 멋을 잘 살린 나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벤치메이드 같은 경우가 조금 좀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 좀 잃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 벤치맨은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침체기가 왔을 수도 네. 있겠죠. 좀 슬럼프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지금은 뭐 미국 같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요즘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카피 디자인이나 카피 품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누구 걸 가장 많이 베끼느냐? 신케비치 잘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 또 역으로 보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가장 잘 나가는 나이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신케비치 디자인으로. 근데 저 이제 또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가진 디자인이 요즘 참 쉽게 보기 어려운데 꾸준히 이제 GT의 또 이제 메인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이프 토크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앞으로 그 지금까지 역사와 그런 스토리가 있는 나이프를 준비했지만 이제 아마 점점 그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이제 점점 그 리뷰의 중점을 이제 저희도 꽤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신 나이프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입수하는 대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업계 최신 동향과 경향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이프 토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도와주신 프로스님 감사드립니다. 예.